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어제 공매도 한시적 금지 효과가 주가를 2300선에서 2500까지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었죠. 영끌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열광들을 했었습니다. 왜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자연 집값도 요동칠 거라는 함수관계, 직감했던 거죠. 그러나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글로벌 스탠다드 규격에 조금은 못 미치는, 어찌 보면 코리안 시리즈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공매도를 잡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수요가 바로 외국 투자자들인데, 어찌 보면 그라운드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여서 어제 숏 커버링을 치면서 매수에 나섰는데, 그게 바로 주식 지표를 끌어올리는 단기적인 효과를 나타냈었죠. 아쉽게도 한여름밤의 꿈처럼 너무 그 효과가 초단기적으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끌하신 분들이 다소 오늘 주가를 보고 상당히 의기소침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다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이걸 사이드카 발동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수가 급락을 했기 때문이죠. 어제 매수세로 돌아섰던 증시가 그대로 매도세로 전환이 되어버린 건데요. 역시 펀더멘털 이길 장사 없어요. 기초 체력이 안 되는데 종목이 공매로 묶여 있다 해서 그걸 상한가로 쳐줄 수도 없는 거고, 경제 상황이나 기업 실적 등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주가라서 그냥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그라운드를 잃은 한국 주식시장을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5,400억 정도 순매수, 반면에 외국인 기관이 5,600억 정도를 순매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라는 대규모 파일을 개인이 메우기에는 역부족일 거고요. 결국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본좌 코스피 시장은 다시 2300선에 흑비 내리는 궤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융자산에서 뭔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고자 했던 MZ세대들은 씁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영향이 아마 점점 저변에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서 주식과 거의 반대로 가는 환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동결 효과도 이젠 지난주 반짝 시장에 낙관적인 전망만 주었을 뿐, 여전히 한국 부동산 시장의 먹구름은 가시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의 가장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파워는 바로 지금 경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단기적인 하향세에서 침체를 거듭하는 주식과 부동산이라 해도 일단 경제라는 지표가 남다르다면 확실한 반등의 전환점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2000년대 4%의 경제 성장률, 그러다가 2010년도 들어서면서 3%대로 떨어지다가 최근 2% 언저리도 못 가는 1.4% 정도의 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연 성장률도 지장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나라를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 미국은 2.1%, 그리고 일본은 2.0%로 우리보다 확실한 격차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잠재 경제 성장률에서도 미국 1.7%보다 떨어지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커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그만큼 거시경제의 톱니바퀴를 돌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출산율, 이게 훅 떨어지다 보니까 기본 고령화로 가는 지름길을 완전히 열어 젖힌 거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이건 산업화가 더 일찍 이루어진 다른 선진국들보다 심각한 수준이고요. 경제라는 게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뒷받침돼야 되고, 그만큼 생산이 되니 투자가 될 건데, 이게 또 안 되니까 투자 증가는 기대할 수도 없고, 이렇게 노동과 자본이 융합이 되는 생산성이라는 게 뒤처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제 체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약골이죠, 약골. 이런 깨진 접시 위에 아무리 금사가 놓는다 해서 그게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작품성 떨어뜨리죠. 부동산 역시 내구성이 강한 경제 구조 위에서만 뭔가 작품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선 집값에 대한 기대는 접어두는 게 가장 안전한 전망일 수 있겠습니다. 끝없이 기존 집값 상승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봤자 부실한 경제 펀더멘털 위에서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겨누는 칼끝이 되어버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매 물건. 이게 그동안 대출을 일으켜서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의 집이 자산이 아니라 자폭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상이라 말할 수 있죠.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7년 5개월 만에 월별 최대 건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당연히 고금리 여파로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태로 아파트가 시장에 집주인의 디폴트로 인해서 레버리지로 빌렸던 돈이 그냥 스스로를 겨눈 칼끝이 되어버린 거죠. 경기도 역시도 아파트 진행 건수가 2015년 이후로 가장 많은 추세로 증가하고 있고요. 지방 5대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앞으로 집값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예고편이죠. 예고편. 지금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갭 투자까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경매 시장의 모습이 그대로 매매 시장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 거라 말할 수 있죠. 팔려고 내놓지만 거래가 안 돼서 그냥 매물이 그 가격 태그에 먼지만 폴폴 날리고 무슨 선사시대 동굴백화 마냥 요지부동 세월만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가 기본적으로 안 되면 자연 가격은 내려가요. 갭 투자는 돈이 돌아야 하고 전세값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가능한데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건 그만큼 얼어붙은 거래량을 더욱 혹독한 계열로 바꿔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경매 시장의 칼바람이 그대로 매매 시장에 불어닥칠 건 자명합니다. 게다가 초반에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집값은 그냥 벌목 현장의 나무처럼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건설 경기 최악이라 볼 수 있죠. 폐업 건수가 26%에 달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그대로 분양 실적하고 이어지는 건데 2006년 이후 역대 최대를 찍고 있는 악전고투. 건설 경기는 그대로 분양가를 계속 자극해서 일단 눈 감고 공중에 주먹질하는 것처럼 일단 분양가는 던지고 온다는 거의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에 임하고 있어서 수분양자는 정말 한 달에 1억씩 오르는 가격을 거품을 울면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분양 전망지수 석 달 연속 내림세, 분양 성공도 장담하기 어렵고 분양받기도 가격대가 넘사벽이라 잘못 받으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서로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자칫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1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 상당히 낙폭이 큰 거래들이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40%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기존 집값의 넘사벽을 허물고 다시 리셋이 되어버린다는 가정을 한다면 무주택자가 결국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도곡동 쌍용예가 고점 23억 4천에서 이번 11월 거래가 나왔는데 14억의 실거래가가 나왔습니다. 거의 10억에 가까운 가격이 빠졌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 직거래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 있을 텐데 정상 거래고요. 강남에서 이 정도 가격대로 빠져버린 게 거의 유일무이한 거래 같은데요. 이렇게 낙폭이 큰 거래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우수수 낙엽이 지듯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급속도로 가속화될 겁니다. 그리고 서초구 삼풍, 여기도 고점 28억 거래에서 23억 거래로 떨어졌습니다. 직전가 대비도 하락 추세죠. 거의 5억 이상의 낙폭을 보이고 있네요. 여기는 20억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서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영등포구 보라매 SK뷰 고점 17억 대비 13억의 거래가 됐고요. 여기서 4억 정도의 낙폭 기록하고 있네요. 한강변인데도 프리미엄은커녕 낙폭이 큰 곳이 있죠. 바로 대림 강변. 성동구에 위치해 있는데 고점 19억 대비 13억 5천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5억 이상의 하락세. 은평구로 가보면 수색자이 고점 15억 대비 이번 11월 거래에선 11억 9천을 찍었죠. 여기도 3억 이상 떨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11월 들어서 서울 전역에서의 실거래가는 낙폭이 전달보다 확실히 묵직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4억 이상 떨어지는 곳이 나오고요. 11월 들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11월에 3억 8천이 하락한 연수동에 위치한 아파트. 세종은 3억 이상 훅 떨어지는 거래보단 2억 중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마 연말로 갈수록 낙폭 커질 겁니다. 대전은 유성구 중심,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3억 이상의 40%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범어동, 만천동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50%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기장군, 연제구, 동래구에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전국 집값은 11월을 기점으로 낙폭의 범위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코스피는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를 내놨습니다.
단기적인 자극을 주지만 실제로 기초적인 저변의 상황이 받쳐주질 못해서 다시 하락세로 급격하게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무주택자들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시기가 그것도 아주 빠르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